또 하나의 장면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판사가 추궁을 하자 이 대표가 말을 바꿨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어떤 장면일지 보시죠.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중국 선양에서 검찰이 이화영 전 부지사와 이 북한 관계자 쌍방울과 북한이 만났죠. 그리고 그 자리에 이화영 전 부지사도 함께 있었죠. 경기도 북한 쌍방울이 함께 중국에서 만난 겁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서 저 자리에서의 스마트팜 비용 대납 약속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저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보고받았다라고 검찰은 제시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서 보고받은 사실 없다라고 부인했고요. 그러자 담당 판사가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 있나? 당연히 받았을 것 아니냐라고 추궁을 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대표가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해당 보도에 따르면 이 대표가 말을 바꿨다. 판사 추궁에 말을 바꿨다.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했다가 판사가 추궁하자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이 장면이 어디서 많이 본 기시감이 든다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압수수색될 때 또는 체포될 때 내가 이런 상황이다 전화하신 건 없다면서요. 통화 안 하셨다 그러셨죠? 이 친구하고 통화한 예가 최근에 전혀 없습니다. 제가 들은 바로는 작년부터 이혼 문제 때문에 집안이 너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압수수색 당시에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침대에 들어 누워 있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던데 그걸 제가 들어보니까 자살한다고 약을 먹었다는 정리해 주십시오. 들었지만 그러니까 그 유동규가 약을 먹고 누워 있었다. 그렇게 본인밖에 알 수 없는 상황을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정진사 실장님이 보고해 준 겁니까? 우리하고 전혀 인연 없는 사람이 아닌데 제가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아는 사이 아니겠어요? 누가 그렇게 보고를 해주셨어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기억이 안 납니다. 무언가 한번 구체적으로 추궁이 들어갈 때 이 대표가 상황이 곤란해질 수 있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난다라고 말을 바꿨다라는 게 해당 보도의 지적인데 김구식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예, 뭐 오늘 추석 명절 첫 연휴이고 그래서 정치 문제를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서로 아웅다웅하는 건 보기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한민수 대변인 말씀대로 이제는 검찰은 검찰의 일을 또 하면 되고 또 야당은 야당의 일을 하면 되고 우리 여당은 여당의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장 시절 그리고 도지사 시절의 저런 범죄 비리 혐의와 관련된 재판은 계속 쭉 이어질 겁니다. 그건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고요. 결국 사법부가 1심, 2심 판결을 낼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 상황에서 어떤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최후 진술 때 이렇게 목이 메었다. 이제 이것도 저도 기사를 봤는데 그럴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제대로 받으면 제가 50년 받습니다. 방어권이라도 좀 행사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목이 멜 정도가 됐을 거라고 보고 저는 그 점에서 조금 이상한 것은 그동안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논리가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정치 검찰의 기획 조작 수사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86년대에 저도 최후 진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 독립운동하는 심정으로 민주화운동하다가 판사 앞에서 최후 진술하면요. 목이 메이지 않아요. 왜? 당당한데 뭐가 목이 메입니까? 아 그때 나는 목 안 맸다. 아 당연하죠. 그리고 구속됐죠. 아 당연하죠. 아 구속된 상태에서 최후 진술해요. 그때는. 구속됐잖아요 그때. 안중근 의사가 일본 재판 앞에서 재판부에서 목이 메입니까? 50년 받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안 해요. 당당하면 목이 안 맨다. 아, 당연하죠. 야 희한한 논리예요. 아 희한한 거죠. 경험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험상. 본인 경험을 일반화시키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일단 제 말씀 드리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대표께서 그 판사 앞에서 목이 메이면서 이거 50년 살지 모르는데 제발 5평 그 독방 말고 방어권 행사하게 변호사 옆에 있게달라는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그리고 뒤에 가서 판사가 이렇게 질문하면 부인을 왜 할까? 구체적으로 사진 들이대면서 이 사진 보고 받은 거 맞지 않냐? 그랬더니 아이고 아닙니다. 정말 아닙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아까 화면 봤지 않습니까? 이 추궁에 계속 깊게 들어가면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왜냐하면 법을 잘 아시는 법조인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은 판결이 나는 것은 1심, 2심이 남아있고 이번에 엊그제 때 기각됐던 것은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놓고 영장 전담 판사가 아직은 인신을 구속할 필요가 높지 않다라고 내보내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명절 첫날 뭐 여야가 아웅다웅 싸울 필요 없이 그냥 역사 속에서
이 대한민국 제1야당 현직 대표의 이 사법 리스크가 무슨 독립운동, 민주화운동 한 것도 아니고 성남시장 도지사 시절에 수많은 토착 비리와 그다음에 이 범죄 부패 혐의와 관련돼서 5건, 6건 이상의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지켜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 저희도 열심히 민생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들으시는 분들께서 잘 모르시면은 김 교수가 왜 구속됐을까? 라고 의아해하실 것 같아서 학생운동하다가 구속됐었다. 네. 그리고 나중에 다 사면 복권됐다라는 말씀도 첨언으로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또 오해하시면 뭐 사칭하거나 사기쳤나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장면 일단 보도에 따르면입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와 기억이 안 난다는 상당한 뉘앙스 차이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 의견도 한번 들어보죠. 박정화 대변인님, 네. 박정화 의원님. 네.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수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보면은 늘 언제나 자기가 분리할 때는 기억이 안 난다고 얘기해요. 기억이 안 난다는 것 때문에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도 지금 받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 판사가 당연한 걸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중요한 건에 대해서 보고를 안 받았느냐, 보고 안 받았다고 하니까 어떻게 안 받았느냐 하니까 순간 이재명 대표가 그럼 보고 안 받은 게 아니라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 전체적으로 보면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위중교사 했다. 그 다음에 백현동 상황 관련해서 직접 증거는 조금 애매하지만 상당한 의심이 든다. 예. 그리고 대북 송금 관련해서는 약간의 주장이 틀리니까 다툼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증거는 이렇게 있는데 하여튼 방어권 보장해 줄 테니까 열심히 방어하세요잖아요. 네. 그렇게 치면은 지금 재반의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의 정말 본인이 얘기한 이 처절한 최후 진술에 판사가 좀 그 생각을 정리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우선은 들고요. 제가 볼 때는 직접 증거가 없다는 거는 검찰 지금 이재명 대표 한 2번 갔잖아요. 예. 가서 뭐 하셨어요? 처음에는 5장짜리 진술서 갖고 와서 제출하고 나 6시에 나갈게. 나머지는 알아서 진술서로 하세요. 2번째 들어가실 때는 그나마 단식중 가가지고 그에 대한 진술도 안 하고 이 이전엔 진술조서에 서명도 안 하고 나왔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직접 증거가 없지요. 검찰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뭔가 내가 자백 아니면 자수를 해야 이게 직접 증거가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다 빠져나와 있었으니까 판사 영장질질심사 담당하는 판사가 볼 때 직접 증거가 없죠. 나머지 증거는 좀 있으니까 상당한 의심이 든다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이제 본안 재판이 남아 있지만 지금처럼 아까 유동규 얘기 몰랐던 것처럼 김문기 사장 몰랐다고 하는 것처럼 순간순간 모면하기 위해서 기억 안 난다라는 예. 답변을 재판정에서도 엄청나게 많이 할 거고 이 건을 파헤쳐서 들어가는 검찰의 증거, 이를 바라보고 있는 재판부의 판단이 이재명 대표의 운명을 가를 거라고 봅니다. 보고받지 않았다. 그리고 기억이 안 난다. 한민수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장면. 제가 이러니까 대한민국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참 없어 보이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없어 보입니다. 아니, 제가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완패당했으면 준비하세요. 이제 본안 재판을 준비하는 게 맞지. 왜 또 여론몰이 합니까? 이 얘기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엊그제 실질심사 시간이 판사의 검토 시간 말고도 한 10시간 했습니다. 그럼 이게 맥락이 있을 겁니다. 전체 맥락을 얘기하지 못할 거예요, 검찰이. 그래서 딱 이 부분만 기자에게 또 흘린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너무 완패당하니까 충격에서 벗어나고 여론을 이제 프레임을 또 바꾸려고 하는 거죠. 여론몰이죠. 근데 성공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많이 우리 국민들이 접해서 저만 해도 너무 피로합니다. 너무 많이 접해가지고 이제 속지 않을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책임을 지겠다, 반성을 한다, 잘 찾아나가야지. 이게 지금 이게 뭡니까? 딱 그 제목 띄어내서 이재명 대표를 다시 또 거짓말쟁이, 못된 이미지, 그거 더 씌워질까요? 안 그럴 겁니다. 우리 김 교수님은 개인 그거 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취재한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그 체포동의안 국회에서 가결되기 전에 검찰 수뇌부에서 입장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제가 믿을 만한 걸 취재를 했으니까요. 그때 부결을 예상하고 입장을 준비했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들이 던진 이제 올가미에 민주당이 부결로 끌려 들어올 거다.
그럼 부결되면 방탄국회 방탄했다고 엄청난 공세를 하겠지요. 집권 세력 전체가. 근데 의외로 가결이 됐어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찾아내고 계속 공세를 피고 언론에 흘려준 게 그거 아닙니까? 위증교사 혐의. 이번에 재판장도 인정한 부분이죠. 근데 이번에 검찰이 계속 2년 가까이 수사해 온 거는 백현동과 쌍방울입니다. 그거에서 이번에 완벽하게 검찰이 혐의 입증을 못했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치욕적인 성적표를 받아든 거예요. 그러면 본인들이 수사 잘못한 부분 아니면 정말 이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부당한 정치 수사라고 지적을 하고 비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받아들여야지 아직도 이런 실질심사 있었던 거 딱 한두 마디 떼가지고 언론에 줍니까? 저는 이건 아니라고 봐요. 여론몰이다. 명절 예. 첫날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여론몰이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민주당의 한민수 대변인의 의견이었습니다.